조선 명종 때에 수렴청정 중이었던 문정왕후는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시대에 불교를 되살리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정왕후가 총애하던 보우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승려를 봉은사의 주지스님으로 임명합니다. 당시의 많은 대신들은 이런 문정왕후의 결정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봉은사의 주지스님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보우에 대한 여러가지 소문이 돌았고 조정의 신하들은 이 승려로 인하여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명종에게 수차례 간언했습니다. 그러나 수렴청정 중이었기에 명종은 문정왕후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했고 문정왕후는 그런 소문을 들은 바가 없다고 잡아챕니다. 한편 보우라는 승려에 대하여 그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지극히 덕이 높은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 그의 제자들이기에 좋은 기록으로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승려 보우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불교의 부흥을 위해 문정왕후의 힘을 빌어 앞장서 나서다 보니 사대부들에게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당시 문정왕후가 이 승려 보우를 봉은사의 주지로 임명한 것으로 모자라 왕의 직속 내시들이 관리하던 사유기관인 내수사를 총지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임명한 것입니다. 문정왕후의 불심이 독실하였고 명종을 뒤에서 휘어잡고 있었기에 신하들이 아무리 명종에게 불교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하여 반대의 내용으로 간언해도 명종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불교에 관련된 정책들이 승려 보우를 통하여 문정왕후가 지시하다 보니 하다못해 보우에게 문정왕후가 성적 매력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수시로 보우와 접촉하여 불교를 되살리기 위하여 많은 계획을 했는데 그중 승려들을 승과라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확인하고 뽑아야 한다는 정책을 시행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불교를 억제하는 유교의 국가였지만 불교를 숭상하는 자라면 당연히 불경을 자연스레 외우는 것인데 자격시험의 내용이 그저 불경을 외우는 것 정도에서 그칠 만큼 수준이 낮았습니다. 군역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승려였기에 자격이 충분하지 못한 시정잡배들이 수없이 승려가 되기 위해 승과를 보았고 엄청난 숫자의 승려들이 합격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 내용을 시행하는 것에 승려 보우가 크게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승과라는 시험을 통해 승려를 뽑으면서 시험에 응시한 자들의 신원조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차별하게 뽑힌 승려들 중에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공양받는 것을 악용하는 등 승려로서 하지 말아야 할 폐악질을 일삼는 승려들이 많았습니다. 이 승려의 자격시험은 아무나 중이 되는 것을 막은 듯 보였지만 턱없이 낮았던 시험의 문턱으로 인해 신원이 불분명한 자가 많았고 승려임을 악용하는 땡중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승려들이 무차별로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군역에 배치되어야 할 젊은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이 왔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조정의 신하들이 명종에게 이런 패단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불교 관련 정책을 문정왕후가 꽉 쥐고 있었기에 명종은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명종이 어느 날 신하들에게 명하기를 전국 사찰의 승려들은 국가에서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노동마저 면제하라고 명합니다. 이 역시도 문정왕후가 명종의 뒤에서 지시한 것이고 문정왕후의 뒤에는 승려 보우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정왕후는 전국 각 도의 승려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수사의 황관들을 각 지방으로 보내서 지방의 군수들에게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조정의 신하들은 어찌하여 세금도 내지 않고 빌어먹는 중들만 걱정하느냐며 명종에게 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균관의 한 유생이 전주에서 사찰 앞을 지나다가 지친 종들과 말을 쉬어가게 하려고 사찰에 들어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함은 물론 수많은 중들이 몰려나와 종들을 심하게 구타하여 크게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조정에도 알려졌고 성균관의 유생이 사찰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것에 흥분한 대신들이 명종에게도 보고하게 됩니다. 일반적이라면 해당 지방의 수령에게 명해서 조사하고 승정원에 명을 내려서 의금부나 형조를 통해 처벌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조차도 문정왕후의 영향으로 내수사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행정을 무시하고 문정왕후를 통한 비선 실세들이 위세를 떨친 것입니다.
승려 보우가 개입이 되며 국정이 문란해지고 재난이 늘어나는 것에 보우와 불교에서 이유를 찾았지만 이런 비리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문정왕후가 불교를 되살리려 했던 이유가 정권을 장악하여 자신의 말을 안 듣는 관료 집단을 약화시키기 위한 계책이었기에 이런 사실을 알아챈 관료들과 유생들이 반발을 일으켰지만 당시 문정왕후의 국정 장악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정을 바라보며 기록하던 한 사관이 기록 중에 이런 주석을 달았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후에 명종이 20세가 되며 수렴 청정을 마치고 명종이 친정하며 문정왕후는 국정에 크게 개입하지 않게 되었지만 임금을 두고도 다른 권력이 뒤에서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에 불안해하는 조정 대신들이 당연하게도 보입니다. 이렇게 비선들이 활개치며 직무의 개통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한 대비의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